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금 법원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은 바로 풀려납니다. 대통령 측은 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관할권이 없는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 이건 불법이라는 건데요. 자, 이 체포 적부심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도 적법했다면서 강하게 소명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지법 앞에 유준 기자 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심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변호인들이 출석해서 윤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석방 여부가 달리다 보니까 워낙 관심이 큰데 어떤 공방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크게 2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이 법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관저 외곽부터 수색영장을 제시했다는 점, 또 관저 경비를 맡은 55경비단에서 이 관저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무효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것 자체가 이 수사권을 인정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그간 공수처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했던 점을 들어서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법적으로는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포적부심 심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오늘 밤 중에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청이 기각돼서 체포 상태가 유지되면 오늘 자정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하기엔 경호와 안전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외부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경비 태세를 대폭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체포 적부심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경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포기하거나 대리인단 뒤로 숨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도 그만큼의 어떤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권리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려면 경호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야 합니다. 경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신변 보장이 되지 않아 돌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게 변호인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어제 공수처 수사하는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던 대통령, 오늘은 아예 공수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위법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요. 어제 조사 땐 이름조차 답을 하지 않고 조서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수사를 이유로 사실상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 거라는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가 위법하고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출석해도 말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아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첫 조사부터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공수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공수처가 정리한 조서에 도장을 찍는 날인 절차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날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받은 1차 조사를 인정하길 거부했다는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나설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도 이 서울 서부지법이라 문제 삼고 있지만 공수처는 문제될 게 없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원래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지만 체포 적부심 일정이 잡히면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게 공수처 측 설명입니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심사는 윤 대통령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신한미 영장전담 판사 중 한 명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측은 관할권을 어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서 구속심사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 거부의 뜻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돌려받는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 측은 또 서부지법이냐 발끈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로 몰려가 공수처 해체와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일부러 피했다는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판사 쇼핑 웬 말이냐? 공수처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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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영장 청구 전속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했다며 오동훈 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도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포 적부심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판사가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주면 대통령은 바로 풀려나는 거예요. 네,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주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 바로 풀려납니다. 관저로 돌아갈 수 있고요.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늘 밤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건데 오늘 왜 불참한 걸까요?
윤 대통령 측은 경호 문제를 꼽았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을 대신해 체포 적부심에 참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는데 경호나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려면 법원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을 풀어줄지 말지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는지를 따지는데요.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체포영장을 받을 법원도 편법으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색영장 범위는 관저인데 이 범위를 벗어나 관저 외곽부터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또 군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도 없었다며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체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렵게 체포를 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적법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한 만큼 체포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명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2번이나 내줬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낸 이의 신청도 기각되지 않았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부터 영장을 제시한 건 관저 진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박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 체포 적부심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자주 열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포 적부심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어디냐는 논란이 자주 벌어지진 않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영장이 문제라고 주장해서는 법원 판단을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내준 서부지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주장을 받아준다면 공수처는 또 상당히 난처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될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이 수사를 했다거나 불법 체포를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대통령이 좀 난처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요. 윤 대통령 측 그간 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 주장이 그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앙지법이 서부지법 영장의 적법성과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수처도 향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부담도 한결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공수처는 이제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할 걸로 봤는데 모두가 이 체포 적부심 결과가 이 구속영장 신청에 뭔가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오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자정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이 경우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니라 관저에 머무르다 법원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가 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경호를 시작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서울구치소는 현재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호구역 지정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입니다. 지금은 처장이 공석인 만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권한을 갖습니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가 해당 구역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검문 검색이나 출입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는 경호 활동에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전례가 없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인 만큼 구치소 경호를 두고 경호처와 교정 당국 사이에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경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구치소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직 경호처 간부는 교정시설에서의 경호는 일반적으로 시설 측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 경호의 한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경우 평시 대통령 경호의 기본인 근접 경호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구치소를 계속 경호구역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경호는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경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경호원들은 대통령과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현재 윤 대통령이 수용된 건물과는 다른 공간에 머무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동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고 있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수용동이 아닌 서울구치소 사무동에 대기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서울구치소 아니긴 하지만 다른 공간입니다. 경호처 측은 현직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만큼 공식적 경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치소 측이 경호원들의 수용동 내에서의 경호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경호처는 어제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때만 해도 조사실이 있는 3층 출입구와 복도 곳곳에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으로 시리얼, 우유, 삶은 달걀 등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음식을 지급받았습니다. 구치소 측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운동복은 입지 않고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양복 차림으로 지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 이 구치소 내에서 경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원칙은 똑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에 맞춰서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취지인데 경호처의 구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 경호법에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경호처의 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경호구역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구역에서 경호를 위한 질서 유지, 검문 검색은 물론 출입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서울 구치소를 출입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네, 서울 구치소는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과 달리 경호처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데서 이 경호의 모순이 시작됩니다. 경호처는 외부인이고 구치소가 집주인이죠. 구치소도 보안시설이고 경호 경비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으니 대통령 경호처가 원하는 수준의 경호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경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호처 직원 5명 안팎이 지금 구치소 내부에 있긴 한데요. 대통령과는 아예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청사에 있고 여기서 수십 미터 떨어진 담장 밖의 사무동 3층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 밖에 있다. 그럼 경호원들은 CCTV로 경호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시설도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관찰을 하다가 특이한 일이 있으면 경호처 직원에게 연락을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치소 측에서 대통령을 그럼 안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정당국은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식단을 보면요. 아침은 시리얼과 삶은 달걀, 그리고 점심은 자장면이었습니다. 한 끼에 1,600원인데 대통령도 똑같이 이 메뉴를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먹는 얘기하니까 궁금한데 원래 대통령은 마음대로 물도 마시면 안 되거든요. 미리 이제 다 경호처가 검사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럼? 네, 대통령이 먹기 전에 경호처가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먹어보는 걸 검식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자연스레 어묵 하나만 먹어도 이 사전에 다 검식을 하고 먹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는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기미 상궁도 아니고 따로 살피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수용자들에게 음식이 제공되기 전 구치소가 상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데 똑같이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뭐가 다른 게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구치소는 대통령만 따로 경호하고 관리할 만큼 인력이 충분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4명의 대통령을 이미 받아본 교정당국의 노하우가 있으니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이 혹시 구속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는? 경호처는 구속이 되더라도요. 역시 구치소는 경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현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 출석으로 외부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이 아니라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호처는 앞뒤로 이 교통 에스코트를 하는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경호라기보다는 경비 수준에 가까워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 오늘부터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구치소 앞으로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경문 기자, 낮부터 집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상당수가 자리를 지키며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차량 행렬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구치소 앞을 지킨 지지자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 적부심에 직접 참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앙지법 근처에서 열리는 대통령 응원 집회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며 풀려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관저 주변 집회에 참석했던 지지자들도 이곳 서울구치소와 공수처 주변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지지 집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촉구 집회도 열려 양측의 충돌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경찰은 구치소 정문 도로 주변에 차벽과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 기동대 수백 명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느냐를 두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체포 상태인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고 싶다면서 오늘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오늘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공방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안 지켰고 계엄 포고령 1호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정리했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 행위를 할지 예측이 안 된다며 파면을 안 하면 본보기가 돼 미래 독재자를 키워낼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됐고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조사도 하지 않고 의결해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반복했습니다. 부정선거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부정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조만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재를 한 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고 탄핵 소추를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나서고 싶다며 오늘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국회 측이 신청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다음 달 6일, 11일, 13일을 6차부터 8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민주당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라며 CCTV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4일 새벽, 그러니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50분 뒤 2만 7천 발의 탄약을 실은 트럭이 다시 국회로 향했다는 겁니다. 군에서는 2차 계엄과는 전혀 무관한 동계 관련 물자를 수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울 신월여의 지하도로 신월 쪽 입구. 군용 트럭이 도로를 달립니다. CCTV에 찍힌 시각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52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된 지 5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키자 2차 계엄을 발동해 또다시 국회를 장악하려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트럭 구공수 거예요, 아니에요? 구공수 여단 차량이 맞습니다. 그 차량은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일개 지역대가 저희가 출동을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트럭의 목적지는 국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평수 다 해봐야 40-50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곳에 26,000발의 탄약을 들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즉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 추가로 투입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여론조사 꽃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부대 복귀 명령을 받고 회차에 복귀했다며 실탄이 아닌 방한복 같은 동계 관련 물자를 수송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KTX인 사법 절차가 이 대표에겐 완행 열차라며 이 대표의 2심 선고도 빨리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체포가 신속하게 이뤄진 만큼 이 대표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기 재판을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현직 대통령은 번갯불같이 법을 적용하고 현직 정치인에게는 법원이 완행열차도 아니고 그 앞에서 가다서다 한다 했고, 윤상현 의원은 공평하게 헌법재판소처럼 서울고법도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일 맞춰 재판을 진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라고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겁니다. 그 원칙에 따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을 2월 15일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2심은 1심이 선고된 11월 15일부터 석 달 후인 2월 15일 발표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2심 선고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확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도 1위였지만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추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은 2%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승 추세, 민주당은 하락 추세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기의식으로 보수층이 최대치로 결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로 1위였지만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하며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는 이 대표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순이었습니다. 적합도는 국정 운영 능력과 자질 등을 따지는 이성적 지표이고 호감도는 정서적 지지를 뜻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를 평가하는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조기 대선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의석도 그렇게 많은데 뭐 잘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데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윤 대통령을 공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시기는 끝났다며 민주당이 경제, 민생에 유능한 정당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무차별로 줄 게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져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타깃을 정해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추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입장은 지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 변동을 고려해 오늘 금리를 3%로 동결했는데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올랐다면 이 중 30원 이상이 정치적 변수 때문에 올랐다는 겁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다며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의 신문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적군에 생포됐을 땐 그림을 그려 의사소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눈 덮인 평지 위를 움직이는 점들. 점 위에는 북한군을 뜻하는 인공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격이 시작되자 갑자기 점의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눈밭 위에 북한군을 사살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의사소통 문제로 현지에서 전투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도 종이에 그림을 그려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신문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집과 창을 그려가지고 집을 가겠다고 하면 그저 빨리 집을 뛰라고 보내줘야 된다. 총이라고 하면 어떻게 안 할까요? 계속 싸우겠다. 죽이라고 생각했죠. 북한군을 생포한 우크라이나군 역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Але я дуже добре пам'ятаю, намагалися обмінюватись там хто звідки. Він дуже добре казав постійно Пхеньян, Пхеньян. 이들은 러시아군이 북한 파병군을 뺏기지 않기 위해 매우 정밀한 포격을 가했다며 러시아군의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나흘 뒤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던 미국의 대북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40-something-year-old dictator who has to figure out how to hold on to power for the rest of his life. He views nuclear weapons as his insurance policy to stay in power.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평가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2001년 이래 미국 정부가 고수해온 북핵 기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재검토도 시사했습니다. I think see it as a fantasy. Well, I think there has to be an appetite for a very serious look at broader North Korean policies. 앞서 하루 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북한 내 핵 관련 시설은 영변과 풍계리와 지난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로 소개된 바 있는 강선단지 등 최소 5곳입니다. 북한의 핵탄두도 지난해 기준 50기로 추산되는데 1년 새 20기가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핵 무기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한 핵 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고
핵을 가졌다고 보는 핵 능력 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입니다. 어제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힌 외교부는 오늘도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42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466일 만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가자 지구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힘껏 흔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هذه الساعات بنستناها من سنة وسنة ونص. احنا بنعيش اللحظات هذه قاعدين ما حدش بيحس بالشعور اللي احنا عايشين فيه. طب ايش الشعور؟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의 전쟁이 발발 466일 만에 멈춘 겁니다. 휴전은 현지 시각 19일부터 42일간 이뤄집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매주 최소 3명 석방하고 이스라엘도 전쟁 전부터 수감됐던 팔레스타인인을 인질 1명당 30명씩 풀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후 2단계, 3단계 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양측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영구 휴전도 논의합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이스라엘인들을 납치하며 시작된 양측의 전쟁은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를 맹폭하며 커졌고 하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며 국제사회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8 months of non-stop negotiation by administration, by my administration, a ceasefire and a hostage deal has been reached by Israel and Hamas.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나의 대선 승리가 휴전을 가능하게 했다며 취임 직전 휴전을 이룬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식 휴전 시작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합의 사실이 발표된 후에도 가자지구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중국이 2천만 원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마치 장난감 자동차처럼 고급 슈퍼카가 좌우로 들썩들썩 춤을 춥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오늘 국내에 출시할 전기차 3종을 공개했습니다. 기술력에 국내 전기차보다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가성비가 핵심입니다. 비아디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소형 전기 SUV입니다. 동급 대비 최대 실내 공간에 이렇게 회전식 터치스크린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본 모델의 경우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2천만 원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AS 서비스까지 강조하며 중국 자동차의 편견 깨기에 나섰습니다. 那么今年我们在韩国最主要的目的不是说必须要卖多少台车，今年我们最重要的目的是和我们的经销商合作伙伴一起，让更多的韩国消费者朋友们有机会体验到比亚迪的电动车。 중국의 스마트폰도 한국 공습에 나섰습니다. 강화된 카메라 성능의 AI 기능까지 국내 스마트폰과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절반인 50만 원대입니다. 로봇 청소기와 TV까지 중저가로 내놓으며 보안 문제도 선을 긋습니다.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Xiaomi's overseas servers are based on Europe and Singapore, and user data won't be transferred back to China. 기술의 가성비 보안까지 중국 업체들의 국내 공습이 가속화되면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거위털 대신 값싼 오리털을 넣어 파는 상술, 패딩에 이어 이번엔 침구류도 논란입니다. 거위털 함량이 표시보다 적거나 솜털 대신 깃털을 더 많이 넣은 제품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엔 매트리스 토퍼 등 침구류 판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면의 질과도 직결되다 보니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들 기준도 꼼꼼합니다.
거위털이나 아니면 오리털 이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함량 이런 거. 그런데 거위털로 속을 채운 매트리스 토퍼 중 일부 제품이 함량 기준 미달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스 표기를 쓰려면 거위털 토퍼는 최소 80% 이상 거위털이 들어있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35.5%에 불과했습니다. 거위털보다 보온 성능이 떨어지는 오리털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전재로 채운 겁니다. 하단부에 거위털이 각각 84%와 35% 들어간 매트리스 토퍼들입니다. 거위털 비율에 따라 보온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누워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토퍼에 5분간 누운 뒤 온도를 재보니 거위털이 84% 들어간 제품의 온도가 0.5도 더 높았습니다. 표시한 것과 달리 솜털 대신 깃털을 더 넣은 제품도 있습니다. 가슴털인 솜털 대신 딱딱한 깃털이 들어가면 지지력은 높아지지만 보온 성능은 낮아집니다. 업체 표기만 믿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배신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충전재 그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사기를 당한 기분일 것 같고요. 이에 한 업체는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과 교환을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공무원 사회엔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합의직 공무원들이 돈을 모아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인데요. 사라져야 할 관행 1순위로 꼽힙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하고 지난해 퇴직한 신모 씨는 모시는 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거 당번이 걸리면은 오전 내내 바빠요. 뭐 먹을지, 또 가장 좋아하는 거 골라야지, 응? 또 이거 얘기하면 어제 먹었다, 면 싫다. 한 달에 내는 팀비는 20만 원. 이 돈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9급, 8급 저연차 담당자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팀비를 걷는데 과장님 모시는 날 그걸로 이제 바깥 결제도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꼽히는 모시는 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해보니 5명 중 1명이 1년 사이에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한 달에 한두 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주에 한두 번으로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91%는 이런 관행이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관장님들이 좀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관장님들이 명시적으로 조금 없애자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 시점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260g으로 태어난 이 아기는 생존율 1%를 극복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명의 기적을 만드는 초미수가 병동에 현장 카메라 정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둥이 중에서도 1.5kg보다 작게 태어난 아이를 극소 저체중아라 합니다. 이 아이들과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는 곳,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생복을 입고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모니터 경고음. 유튜브 약간 요거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급히 아기의 상태를 살핍니다. 극소저체중아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가장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자입니다. 하이플로우는 위닝된 상태이긴 합니다. 배변 잘 걷고 모든 장기가 다 자라지 않아 호흡도 쉽지 않습니다. 위장이나 피부에 있는 같이 사는 세균들이 아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제 피로 올라오면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이런 질환들이 걸릴 수가 있고요. 아기 상태에 따라 인큐베이터 환경도 다 다릅니다. 아기들에게 필요한 습도나 온도 그리고 그 아기들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핸들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탯줄 대신 정맥 주사로 영양을 제공하고 눈 등 장기 발달도 체크합니다. 몸을 둥글게 안아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으면은 모두 그 제한된 자궁 안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나 포지션들을 연습을 하고 나오는데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마처럼 따스한 눈빛과 손길을 주는 것도 의료진의 몫입니다. 느낌이 왔어? 아들.
때로는 약손이 주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안정감을 줄 수 있게 감싸주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거 알려주면서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은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숙아의 생존과 더불어서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의 비율 역시 감소되었다는 점을 저희 가장 큰 성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극소저체중아들이 건강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진은 오늘도 사투를 벌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전 세계 관광 명소들이 몰려드는 관광객, 이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민 중인데요. 미국 뉴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였던 뉴욕의 한 아파트는 관광객을 막기 위해 철문을 달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98년 첫 방영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영화로도 제작된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가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주인공 캐리가 살던 고풍스러운 아파트 앞은 지금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I love the series and the movies, and I've always wanted to see the apartments. 관광객들은 주인공 캐리를 따라 건물 계단에 앉아보거나 인증샷도 남깁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초인종을 누르고 낙서를 하는 등 일부 관광객들의 도 넘은 행동도 나타납니다. 참다 못한 아파트 건물주는 더 이상의 사생활 침해는 안 된다며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는 신청서를 뉴욕시에 냈습니다. But what was beautiful in the late 19th century is unfortunately in need of more protection. 뉴욕시는 건물주의 철문 신청을 승인하되 철문이 건물을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현관 계단 입구에 관광객들이 오르지 못하도록 이 철문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미 이 사슬과 함께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안내문이 달려 있습니다. I totally get it. There are people here nonstop, morning, night. There's always people here taking videos, pictures. 매년 약 6천만 명이 찾는 미국의 대표 도시 뉴욕. 관광객 폭증으로 인한 현지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반려견이 빠지자 얼음 호수로 거침없이 뛰어든 주인, 미국에서 화제가 된 드론 영상인데요. 다행히 소방관들이 둘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얼음이 얼어있는 거대한 호수. 가운데 얼음이 깨져 있고 물에 젖은 강아지가 빠진 채 살려달라며 지저댑니다. 잠시 후 노란 복장의 소방구조대원이 얼음판을 엉금엉금 기어가 물속에 들어가고 또 다른 구조대원이 합세해 물에 빠진 누군가를 얼음판 위로 잡아당겨 올립니다. 구조대원은 곧이어 밧줄을 잡고 강아지까지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구조된 남성은 바로 강아지의 주인인 에드버거 씨. 현지 시각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반려견 2마리와 산책을 나갔다가 그중 한 마리인 토미가 얼음물에 빠지자 몸을 던져 구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I think, like any dog owner would probably do, I felt like I had to do something. It was minutes, but it felt like hours, 이들의 구조 과정은 드론으로 촬영돼 현지 뉴스에 생생히 보도가 되면서 남성과 강아지 모두 화제가 됐습니다. Any more than 10 to 15 minutes, you're in serious trouble. 현지 보도에 따르면 무사히 구조된 이들의 건강 상태는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옛 경호처가 아니다. 대통령 경호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체포되는 동안 이 경호처는 사실상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았죠. 그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내가 알던 경호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두환 정부 때부터 경호관들 참 많이 압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걸 똘똘 뭉친 분들인데. 저는 어제 경호처가 세워둔 차벽을 경찰이 빼는 장면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사다리 타고 차벽을 넘어간 경찰. 이 경호처 차량의 문을 열고 곧바로 들어가서 이동시키는데요. 경호처 직원이 차 키를 꽂아두고 나와서 경찰이 손쉽게 차벽용 버스를 빼고 진입한 거죠.
자동차 키를 아예 걷다 둬버린 겁니다. 차벽만 있고 경호원분들이 없어요. 옛날에 경호차가 아니다시피 경호인에 대한 충성이 이미 사라졌고요. 사실 이 경호처가 과도한 충성심으로 악명도 높았었는데요. 네, 경호처 소객을 보면 한화된 충성이라는 처훈 아래 대통령을 위해 바람소리조차 놓치지 않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훈련도 많이 하죠. 네, MB정부 경호처의 시범 영상인데요.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은 이런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호관들의 경호 시범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친윤들은 어제 경호에 실망감을 토로하던데 사실 문화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윗선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건 옛날 얘기라고 하는데요.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는 체포영장 집행인이 충성심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었죠. 덕분에 이 물리적 충돌도 결과적으로 피했으니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였어요. 네, 권 원내대표 대통령과 오랜 친구 사이죠.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주재하면서 체포된 대통령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의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스스로 발의하기로 했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네, 대통령과 동갑내기인 권 원내대표. 윤 대통령이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외가인 강릉 찾을 때면 함께 어울려 놀았다고 하죠. 오늘 울먹인 사람 또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길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체포 뒤에 다들 감정이 격해진 것 같네요. 네, 대비되는 표정도 있었는데요. 이 오동훈 공수처장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을 땐 국회에 어두운 표정으로 나와서 질타받았죠. 대통령 체포 다음 날인 오늘은 출근길에 공수처 관계자들을 만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듣는 국민들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네,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받은 모습 보는 이 국민들 마음도 참담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도 수사도 차분하게 혼란을 줄여나가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늘어난 설 연휴에 직장인들은 뭘 할까요? 더 멀리 떠나거나 스마트폰이 안 터지는 곳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계획한다는데요. 경제카메라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는 엿새로 늘어났습니다. 31일에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까지도 쉴 수 있게 되면서 계획에 없던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연휴가 길어져서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할머니 댁 갔다 오고 집에서 쉬었어요. 연휴가 길다가 보니 큰딸은 애들하고 괌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둘이서 구정 때는 차례를 모셔야 되니까 좀 먼저 일 땡겨서 우리는 여행을 하고. 실제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후 주요 여행사 해외여행 예약률은 직전 동기는 물론 지난해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설과는 행선지도 달라졌습니다. 유럽 지역 예약률이 늘어났는데 연휴가 길어지면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국 요건이 무비자로 바뀌면서 중국 여행 비중도 늘었습니다. 고향을 가야 하는 만큼 해외여행은 힘들다 보니 국내 여행으로 대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행 트렌드는 달라졌습니다. 긴 연휴, 디지털 디톡스도 또 다른 관심사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전화나 문자도 되지 않습니다. 평소 사방에 둘러싼 디지털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연과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숲속을 걸으며 자연을 즐깁니다. 집에 같이 있지만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가족 간의 이야기꽃도 피웁니다. 또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미리 좀 벗어나서 심신을 조금 단련하자 이런 뜻에서 미리 왔습니다. 여행을 갈 상황이 안 된다면 잠깐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캉스라도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텔들도 설맞이 특수 패키지 등 연휴 기간 호캉스를 즐기러 올 가족 숙박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어난 설 연휴 덕에 선택지도 다양해지면서 어디로 떠나 무엇을 할지 직장인들은 행복한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이렇게 긴 설 연휴를 앞두고 독감이 유행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이 없도록 전담병원 300여 곳을 비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유행 중인 호흡기 질환에 대비해 밤에도 진료하는 발열 클리닉은 최소 115곳, 입원 치료가 가능한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은 197곳 운영합니다. 최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함에 따라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증 환자는 이 두 곳을 먼저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413개소 각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 공무원도 지정해 응급실 상황도 밀착 관리합니다. 또 연휴 기간 병원이나 의원이 하루 평균 3,600곳 이상은 문을 열도록 진찰료나 조제료의 공휴일 가산도 20%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산모 뺑뺑이를 막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에는 산과 신생아 전담팀을 꾸려 고위험 산모의 이송 등도 도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아침엔 영하 5도지만 한낮에는 5도로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직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은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눈이 녹았다 다시 얼기를 반복한 중부와 전북에는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나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풍이 불어와 대기가 더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0도, 안동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요. 중부와 호남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 영하 3도, 부산 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은 핵능력 보유국이다.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다. 이 트럼프 2기 장관 후보자들이 북핵을 인정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굳건한 한미 관계마저 이 변수에 출렁이는 상황, 비핵화라는 우리 원칙을 고수할 외교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솔직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표류하는 한반도 비핵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